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 리뷰해드릴 경기는 광주FC 대 FC 서울 경기입니다. 서울이 광주한테 최근에 좀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경기에서 3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오랜만에 이 광주한테 브레이크를 걸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가 항상 제가 이제 축구 전술 쪽으로 많이 리뷰를 하는 편이잖아요. 그렇게 리뷰를 드리는 거는 사실인데, 이제 저 말고 다른 유튜버들 것도 가끔 보면 이게 어떤 때는 제가 느끼기에 이거는 그냥 어떤 전술 전략을 감독이 준비해 와서 이런 틀을 만들어내고 이런 차이점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때로 어떤 때 제가 이제 그런 설명을 보면서 느낄 때 저거 맞아? 약간 아다리 맞아가지고 이게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 너무 다 전술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이번 경기는 제가 이제 그렇게 설명드리기보다는 이거는 김기동 감독님이 좀 준비한 게 아닌가 라는 의도가 좀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경기였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좀 리뷰를 드리려고 하고, 사실 이 경기에 대해서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점은 경기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까지는 아니고, 아쉽게 생각하는 점 중에 하나는 보니까 이제 그날 이 경기 광주 서울 경기에 아마 STN에서 취재에 가신 게 유일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경기 끝나고 저는 이런 전술적인 내용이 있을 때는 항상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좀 전술적인 질문들을 해야지 좀 스토리도 풍부해지고 그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또 이제 저도 이제 취재를 가봤으니까, 광주 취재를 가보면 알겠지만 광주가 서울에서 멀어서 많은 취재 기자들이 많이 모이질 않는 데다가 또 혼자 앉아가지고 감독님들하고 소통을 하려 그러면 저는 되게 좋아했어요. 오늘 개꿀이다. 그냥 눈치 안 보고 계속 질문해도 되겠구나 싶어서 질문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또 계속 질문 드리기가 좀 민망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질문도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감독님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좀 알지 못하는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경기 내용보다도 그런 면이.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그 기자를 계속 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런 경기였으면 이제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을 많이 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아마 제가 그거 가지고 또 제 이름 걸고 있던 약간 칼럼식의 기사를 하나 썼을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핵심적인 포인트들만 짚고 가서, 오늘은 제 목표는 15분짜리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 저는 이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싶긴 한데, 광주 쪽은 늘 하려고 하는 축구가 비슷한 면이 있고 노리는 바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서울의 대응 쪽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다 보면 광주의 축구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 조금 저는 특징적이었던 면, 그다음에 이제 그 선수 구성부터 조금 그런 김기동 감독님이 하려고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상무에서 전역한 박수희 선수가 이제 오른쪽 수비수로 나오게 되고 최준 선수를 중앙 쪽으로 옮겨놨습니다. 근데 최준 선수가 그 위치에 선 게 처음은 아니기 때문에 변칙이다라고까지 할 건 아닌데, 움직임 같은 것들을 보면 이번 경기에서 상당히 최준 선수가 전술적인 키였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물론 최준 선수 말고 전반전에 그 파트너로 나왔던 홍도현 선수도 상당히 그런 면들을 잘해줬는데, 어떤 거냐면 광주의 공격 전개는 항상 이 하프 스페이스를 만들어내고 여기를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선진 축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이번 경기에도 그 측면에 오우성이라고 하는 드리블러를 갖다 놓고, 이 드리블러가 바깥쪽에서부터 오우성 선수가 1대1을 많이 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직선적인 움직임을 해서 이쪽을 허무는 움직임도 하고, 때로는 일루 중앙으로 들어오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가지고 갈 수 있는 효과가 뭐냐면, 이렇게 넓게 쓰면서 여기서 드리블러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드리블러가 예를 들어서 오우성 선수가 발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을 잡고 드리블을 치기 시작할 때 이걸 과도하게 이렇게 그냥 넓게 거리를 줘버리면, 여기 드리블 치고 들어와서 그냥 크로스를 올릴 수도 있고, 혹은 여기서 들어가면서 툭툭 치면서 속도를 높여가다가 여기서 그냥 빵 길게 치고 뛰어 들어가면 이거를 수비 선수들은 쫓아가기 너무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비슷한 프로 수준에서 어떤 때 이제 아마추어들은 나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 나가면 안 된다, 막 너 뚫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프로에선 이렇게까지 여기한테 공간을 완전히 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박수일 선수가 여기를 나가게 되고, 여기서 이제 이 광주의 흐름들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드리블을 치면서 끌 때
이번 경기에서도 박인혁 선수가 이쪽에서 찬스들을 몇 개 만들어내고 이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여기를 그 미드필더 선수들이라든지 혹은 박인혁이라든지 혹은 헤이스도 이제 반대쪽에서 마찬가지인데 측면에서 이런 드리블러들이 이쪽에 있는 선수를 불러내면 이쪽으로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연결해주기도 하고요. 이 선수가 이 뒤로 계속 크로스 쪽 하면서 부르면 여기 더 이제 못 나가고 붙을 텐데 그럼 미드필더가 여기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일루 들어가면 누가 막아야 되겠어요? 볼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러면 이 선수가 이제 끌려 나오고 중앙 쪽이 좀 헐거워지는. 그러면서 뭐 오우성 선수가 다시 들어가고 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게 이쪽에 투입해서 이 선수가 끌고 들어가면서 이 선수도 중앙 쪽으로 들어가면 여기 있던 오우성 선수가 일로 들어오면서 뭐 컷백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간을 연쇄적으로 만들어서 그 광주가 공격을 상당히 잘 펼치는 편인데 이거를 제어하기에 좋은 방법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수비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여길 들어갔을 때 이쪽 움직임을 최준이 제어해주면 여길 따라 들어갈 때 같이 따라 들어가면 여기 투입을 못한다. 그러면 이쪽이 물론 열리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루카스가 이렇게 도와준다 그러면 이게 뒤로 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아니면 여기 돌파만 시도하거나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도움 수비를 나오는 형태. 이렇게도 서고요. 혹은 위치가 뭔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여기 이제 따라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 선수가 일로 움직이는데 이 선수가 이렇게 나가기로 됐다. 그러면 최준 선수가 이쪽을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숫자를 5명을 맞춰주는.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최준 선수가 미드필더로도 곧잘 활용은 됐지만 이 선수는 어차피 사실 수비수죠. 그러니까 이런 데이마크라든지 따라가는 움직임 그런 것들을 상당히 잘하는 선수고 황도현 선수도 뭐 제가 보기엔 최준 선수가 이런 내려오는 이 최종 3선까지 내려오는 거는 최준 선수가 더 잘했던 것 같긴 한데 황도현 선수도 기본적으로 미드필더로서 많이 뛰고 내려와줘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영리한 선수다 보니까 어떤 광주가 공격 전개를 펼치려고 할 때 이 중앙 쪽에 볼을 많이 투입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잘 따라다니니까 묻어나와가지고.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몇 번 제가 기억나는 장면들이 여기서 뭐 헤이스가 받으러 간다. 위치 애매한 위치로 여기서 이렇게 지금 뭐 이제 수비할 때는 서울이 4-4-2 형태로 많이 섰으니까 공격수에 묻어있던 선수가 이런 위치로 애매하게 이 선수가 붙으면 아마 여기를 쓸 거고요. 그죠? 그럼 이 공간을 먹으니까 못 나가는데 그럼 이 선수가 여기 나가면 그럼 이제 여기를 노리겠죠. 그러면 이제 이쪽이 넓어지니까 이렇게 이 9번 선수가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를 좀 이렇게 공이 약간 이런 식으로 바꾼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그래서 이 선수는 묻어나가서 볼 못 잡게 해주는 건 똑같고 여기도 이쪽 견제해주고 2번이 이쪽 측면에 있는 5번을 견제를 해주고 오히려 미드필더가 이 뒤쪽 공간을 좀 그 커버를 치는 걸 준비를 하면서 여기다 넘기면 이 선수가 따라가서 자를 수 있게 뭐 이게 깊이까지 내려가진 않지만 이런 식의 위치 변화를 적절하게 하면서 광주의 공격 전개를 상당히 답답하게 제어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짧은 인터뷰를 아쉬웠다고는 했지만 김기동 감독님이 일단은 상대가 잘하는 걸 좀 못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또 잘하는 걸 잘하자 이렇게 준비를 해왔다고 하던데 그게 저는 이런 수비적인 측면에서 서울이 잘 따라가고 광주를 약간 맨투맨식으로 쫓아가면서 그런 거를 잘할 수 있는 미드필더들을 또 배치하고 최준, 황도현 둘 다 모두 부지런한 선수들이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광주의 공격 전개 자체를 많이 이제 다운시켜놨는 그런 속도를 못 내도록 다운시켜놨던 게 상당히 적중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주도 뭐 점유율이 낮게 나왔던 경기는 아니고 거의 반반 했지만 뒤쪽에서 좀 돌리는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서울이 그냥 무자비하게 막 덤벼들기보다는 조금 밸런스를 잡고 요즘에 흔히 많이 쓰는 말로 한 미들블럭 정도 잡고 버텨주면서 간헐적으로 압박가서 상대를 실수를 유도하고 거기서 찬스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계속 전방 압박해서 광주의 롱킥을 유도할 수 있지만 때로 이게 풀려나왔을 때는 많은 찬스들을 줄 수가 있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신중하게 한두 번씩 걸면서 거기서 또 찬스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 그렇게 신중하게 압박을 적절하게 간헐적으로 시도하기 위해서는 광주가 공을 잡고 있고 점유를 안정적으로 유도했을 때 덤비지 이쪽 중앙 쪽으로 들어와서 공격적으로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간헐적으로라도 이 후방을 압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판을 잘 깔아놨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번 판에서는
김기동 감독님이 준비를 잘해왔고 광주한테 맞춤 전술같이 잘 어떤 판을 짜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맞춰가지고 또 서울이 준비했다고 생각하는 게 딱 뭐냐면 이번 경기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의 공격 전개가 지공에서는 그렇게까지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찬스들이 거의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전반전에도 물론 그렇게 좀 템포를 떨어뜨려 가지고 공격 전개를 해도 상관이 없었던 이유는 매우 전반 이른 시점에 정승원의 그 좋은 득점이 나오면서 경기를 쉽게 풀어갈 수 있었던 판을 만들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많이 돌리면서 넣었다가 광주가 압박 세게 한다 뒤로 나와도 돼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장면들이 좋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선제골이 있었기 때문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광주를 공략하는 공격 전개를 봤을 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아까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전 중반 정도부터 계속 나왔던 것 같은데 중간쯤에서 미들블록으로 압박을 하다가 쟤네가 뭔가 어설픈 것 같다 싶을 때 달려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쪽을 압박해서 조금 빨리 패스를 주게 만들어 놓고 패스 제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20번이 압박을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는 못 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막 달려들어오면 이 선수가 여기를 줘야 되는데 여기는 9번이 압박을 할 것 같으니까 8번 주도록 만들어 놓고 여기서 그냥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서 역습 찬스가 숏카운터가 몇 번 나왔다는 거 그게 괜찮았던 건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수비에서 시작되는 전술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또 하나는 롱킥을 적절하게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전반에 정승원 선수 득점도 거기서 나왔고 문선민 득점도 거기서 나왔고 그런 것들이 찬스들이 되게 많이 나왔죠. 정한민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전반전에 거기서 이겨내고 둑순한테 연결했던 장면이라든지 그런 장면들이 다 보면 의도적으로 롱킥을 때려 넣는 겁니다. 롱킥을 때려 넣어가지고 광주의 이 최후방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의도가 자체가 여기서 얘한테 연결하고 롱킥을 때리더라도 이 10번한테 잡아줘 하고 때리는 게 아니라 야 너 10번 뛰는 거다 하고 여기다 때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선수가 쫓아가면서 머리에 맞추기는 해야 되는데 이때 떨어지는 것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본인이 우리 쪽 골대를 보면서 쫓아가면서 뒤로 물르면서 헤딩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여기서 이기기 위해서 상당히 공을 들였고 또 실수가 나왔던 게 진시우 선수 쪽에서 좀 처음에 실수 나왔던 거 그리고 사실 진시우 선수가 조금 불안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서울한테는 잘 적중했던 장면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선민 선수라든지 앞에 있는 뭐 루카스라든지 정승원이라든지 뭐 득수도 마무리를 잘해줬고요. 그런 데서 이제 이번 경기는 조금 골이 나오면서 경기를 쉽게 풀어나갈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정승원 선수 득점이 이른 시점에 안 나왔다 그러면 서울도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사실 3대 0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경기였기 때문에 그런 경기를 못했을 텐데 약간의 운도 따르고 준비를 잘 한 거죠. 진시우 선수가 아무래도 아직 커가는 선수고 성장해야 되는 선수고 또 이렇게 조금 경기에서 부담스러운 패스들을 자꾸 받을 때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약간 노렸던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렇거든요. 이거는 전술인지 알 수는 없으나 하여튼 그런 것들에서 광주의 불안한 지점들 이 특히나 또 공격을 펼치면서 앞에 나와서 끊었을 때 여기서 계속 찾거든요. 박성훈 선수도 많이 찾고 정승원도 찾고 빠따가 좋은 선수들이 그냥 막 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보면 이 광주의 스타일이 우리 공격하고 앞에 가고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우성 선수 쪽에서 그 박수희를 끌어내고 이 공간을 쓰려고 그러면 본인들이 전진해 있어야 위협적인 위치에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서울이 또 전방 압박을 막 시도하는 게 아니라 미들블럭 정도까지 해놓으니까 어떻게 보면 광주 선수들이 앞으로 전진하면서 끌어당겨진 거죠. 그럼 이 뒤를 좀 단순하지만 롱킥을 노려서 가자. 이거를 준비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적중했던 거고 저는 광주의 스타일을 고려해서 서울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김기동 감독님 측면에서 보면 약간 타협하지 않았냐. 김기동 감독님이 뭐 좋아하는 축구가 있고 고수하려고 하는 축구가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펼쳤다기보다는 광주 얘네 잘하는 거 인정 오케이. 근데 얘네도 약점이 있어. 약점이 있으니까 그거 맞춰서 우리가 좀 공략을 해보자 라고 해서 판을 짜고 나와서 이긴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좀 아쉬운 점들은 광주의 축구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공간들을 연쇄적으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던 거 잠깐 다시 반복해 설명드리면 오우성이 여기서 1대1 칠 수 있다는 그 조건에서 이 선수가 뛰어들어가면서 여기다 투입해서 그 다음에 중앙 쪽에 마무리하는 방법도 있고 이 선수가 일로 들어오기도 하고 이제 여기서 하나 들어가는 순간에 여러 선수들이 따먹을 수 있는 공간들을 계속 이제 서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 투입해가지고 여기 투입했다가
이쪽이 너무 잘 따라오고 빡빡하게 잘 따라왔다 그러면 이거 다시 여기다 내줄 수도 있죠. 그러면 오우성 선수가 일로 뛰는 척하다가 따라올 때 일로 돌아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쪽도 넓은 공간이니까. 근데 그때 보면 이게 그냥 여기서 뛰는 것보다 이렇게 가다 뛰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여기서 그냥 뛰면 이렇게 따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 공간이 사실 이렇게 넓게 열리질 않게 되고 그땐 여기가 좋겠죠. 그러니까 일로 여기서 6번한테 공이 들어가면서, 여기 광주 6번한테 공이 들어가면서 이 공간이 열렸을 때 7번이 내가 여기 쓰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가면서 이 선수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를 훨씬 넓게 쓸 수 있게 되죠. 반대로 6번한테 투입하고 내가 일로 뛰는 척을 해요. 그러면 이 선수가 나 마크하고 있다 따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일로 움직이면 뒷발 밟아주면 이번에는 이 공간을 더 넓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광주는 공간을 이제 연쇄적으로 만들어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이 선수를 내 움직임을 통해서 여기 상대방 수비수의 움직임을 유도하고 옮겨놓고 내가 이걸 공략할까, 이렇게 쓰는 게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좋은 점이에요. 근데 이런 축구라는 거는 결국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개인 기량들이 좋을 때 더 좋은 점이 생기는 거고, 단번에 깨달아서 금방 좋아지는 선수도 있지만 이게 안 되는 선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런 머리를 써야 되는 부분들이. 근데 지금 보면 광주는 제가 느끼기에 잘한다, 광주가 잘한다 하니까 이제 조금 좋은 선수들이 이제 나가기 시작하고, 또 군대도 가야 되고, 왜냐면은 또 광주가 어린 선수들을 데려다가 약간 이제 키워가면서 같이 잘하고 있는데, 잘하다 보면 또 군대도 가야 되고, 뭐 이제 이적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뭐 관심을 받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광주의 전력이 유지가 안 되고 있다는 거. 유지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럼 다음에 애를 키워서 내가 이 자리를 메우겠다고 하지만 그때만큼은 기복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지금 광주에 어떤 일관성이 있다기보다는 계속 좋아지는 것 같다가 삐그덕 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경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역시나 틀은 계속 괜찮고 공격적인 스타일도 좋고 막 한데, 그런 점들이 좀 아쉽다는 거죠. 예. 그래서 베테랑 선수들을 데려오기도 하죠. 주세종이라든지 민상기라든지 조금 최고 레벨에서 뛸 수 있는 거 맞아? 싶었는데 클래스가 있었던 선수들을 또 데려와서 다시 이제 지금 팀의 그런 위기의 순간에 맡기기도 하고, 예. 왜냐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볼을 잘 차는 선수들이니까. 하지만 이제 신체적인 능력 같은 건 좀 떨어져 있죠. 예, 그런 것들이 광주한테는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이제 시끄럽죠. 예, 부정 선수 뭐 등록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 때문에 광주가 좀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한테는 늘 그렇지만 늘 생존이고 늘 도전이고 늘 육성이고 늘 새로 키우고 뭔가 그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반복적이고 지치는 일이 될 수 있는데, 그 와중에 그래도 이정효 감독님이 힘을 내고 있다는 점, 그 점은 그래도 다행인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정효 감독님이 혹시 다른 선택을 하거나 다른 팀에 나간다 그러면 이 광주라는 팀이 지금처럼 K리그 1에서 뭔가 경쟁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광주가 어쨌든 일적으로도 좀 더 행정적으로도 조금 더 보완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정효 감독님이 이제 박태준 선수도 군대 갔죠. 네, 그런 상황에서 뭐 아산이도 못 나오는 상황이었다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 고군분투했지만 그 어떤 서울이 가진 것들을 대처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경기만큼 서울이 이제 광주한테 맞춤 전술을 해왔는데 광주가 그걸 잘 타개하지 못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이런 시점의 골, 그게 또 결정적으로 서울 쪽으로 흐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건 약간의 운도 따랐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경기를 전반적으로 쭉 봤을 때 자꾸 그 광주의 뒷공간을 노리는 게 보이니까 그럼 이거는 전술적인 선택이 적중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결국 서울은 지금 다시 저기 6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파이널 A에 갈 수 있는 위치에 돌아왔는데, 지금 뭐 클리말라 선수도 왔고 했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 조금만 더 잘한다 그러면 서울은 저는 괜찮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조금 해요. 사실 득점은 감독이 잘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동시에 선수들이 잘해줘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걸 못한 부분이 좀 있어서. 하지만 광주는 이제 역시나 또 고군분투해야 되는 시즌 중반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순위는 비슷해 보이는데 그래도 서울은 올라갈 것 같고 광주는 조금 골치가 아픈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쯤 하고 가보겠습니다. 가보고요. 제가 A매치 리뷰를 못했는데 그 또 K리그 금방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밤이라든지 아니면 내일 밤이라든지 빨리 한번 찍어가지고 A매치 짧은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